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저희 엄마가 58kg에서 51kg까지 무려 7kg 감량에 성공하시고 현재 6개월 넘게 유지도 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희 엄마가 한 5년 전부터 살이 조금씩 계속 찌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가끔 살이 찌면 한 53, 4kg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바로 좀 적게 드시고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52kg로 금방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빠지는 거 없이 계속 찌시더니 55kg가 됩니다. 그러다 작년에 58.7, 8? 이 정도까지 찌시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59kg까지 찐 거죠. 그러니 당연히 다이어트를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빠지는 건 아주 잠깐뿐이고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엄마 연세가 딱 갱년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갱년기 때문에 한동안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정말 초겨울까지도 계속 땀을 흘리시고 자꾸 막 뜨거운 게 얼굴까지 수시로 올라오니까 잠도 잘 못 주무셨고요. 감정 기복도 정말 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살이 갑자기 이렇게 찌는 이유가 갱년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엄마가 우연히 이모랑 같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궁 근종이 정말 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냐면 근종 크기가 너무 커서 이 근종만 제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제거를 해도 이 근종은 무조건 재발할 거기 때문에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몸을 회복하시고 병원 처방으로 호르몬제를 지금까지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몸이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갱년기 증상들도 이 근종 때문인 것도 있었는지 정말 많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을 정말 수월하게 빼시고 현재 유지도 잘 하고 계신 이유가 자궁 근종이 없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운동이랑 식단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다이어트라는 이 다이어트 보조 제품도 같이 드시면서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궁 근종과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잡히지 않았다면 분명 이번에도 다이어트를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몸이 최근에 너무 힘들고 살이 갑자기 많이 찐다면 꼭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근종이라는 게 저희 엄마처럼 연세가 좀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분들 중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이 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이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면서 여드름이 심해지고 살이 많이 찌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마른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살이 많이 찝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게 혹시 아닌지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자궁이랑 여성 호르몬 관련 문제만 잡혀도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살도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호르몬 균형과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목적으로 피임약이랑 유산균, 이노시톨, 달맞이꽃 종자유, 아마씨 같이 여자한테 좋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정말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도움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꼭 검사를 받아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 엄마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희 엄마가 운동을 이것저것 정말 다양하게 해보셨어요. 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수영, 헬스, 홈트 등등 다 적어도 3개월씩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엄마가 운동신경이랑 리듬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딜 가도 좀 익숙해지고 동작을 숙지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운동을 가실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운동이 재미가 없죠. 그래도 돈을 냈으니까 늘 꾸역꾸역 열심히 다니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운동들 대부분이 숨이 많이 차는 유산소잖아요. 그래서 운동만 하시면 이제는 연세가 좀 있어서 그런지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시고 몸이 힘드니까 식사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살이 잘 안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신경이랑 리듬감을 크게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숨이 너무 차지 않는 운동을 생각해 봤는데 딱 필라테스더라고요. 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필라테스는 기구랑 동작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동네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들을 쫙 조사를 해서 엄마랑 한 날에 무려 6군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 거의 5시간 가까이 상담만 막 받으러 다녔었는데 다행히도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센터에서 거의 1년 넘게 매주 3회 50분짜리 오전 수업을 꾸준히 듣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운동들과 달리 막 식욕이 올라서 과식하는 일도 거의 없으시고 또 수업이 너무 재밌으시다면서 엄청 잘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회권을 총 2번이나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네에서 핏밴드를 메고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보통 바쁘거나 필라테스를 다녀온 날에는 하루 30분 정도 걸으셨고 반대로 여유가 좀 있거나 몸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1시간 정도 걸으셨어요. 물론 매일 하신 건 아니고 보통 주 5회 정도 저녁 먹고 동생이나 아빠랑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랑 동생이 엄마 다이어트랑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이번에 갱년기랑 자궁 근종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둘 다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열심히 도와드린 덕분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건강과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의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두 딸이 다 컸고 제가 이제 집안일로부터 많이 해방시켜 드렸거든요. 뭐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도 사드리고 화장실 청소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밥은 거의 직접 제가 해 먹거든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드시는 건 제가 다 미리 인터넷으로 장을 봐두니까 엄마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서 확실히 다이어트를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건강 상태와 주위 환경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But it's been such a long time.